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김영하의 검은 꽃입니다. 1903년 미국으로 한인이 이민을 시작한 후 1905년 4월 4일 신분과 환경이 달랐던 남자 802명과 여자 231명은 멕시코로 떠나는 영국 상선 일포드호에 올랐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 살던 촌사람들은 인솔자 한 사람 없이 마치 주인 없는 짐짝처럼 취급된 채 하물칸에 선적이 되었습니다. 국교조차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미지의 나라를 향해 지구의 반이나 돌아가는 백길에 오른 것입니다. 너나 없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긴 했지만 백길보다 거세게 다가올 자신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희미하나마 희망의 닻을 태평양 위에 올린 그들이 가는 멕시코 이민길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인 고종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흑막 뒤에는 일본이 자리했는데 일본은 한인들이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가지자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자리와 입지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한인의 미주 이민을 견제해야 했는데 그 술책으로 멕시코 이민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멕시코 메리다에 사는 중국인에 의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샌프란시스코 중국 신문에 의해 중국인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리고 구타를 당하여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가축 같은 모습이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소식은 조선까지 흘러서 전해졌지만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초기 이민들은 모금을 하는 등 애를 쓰며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대표들이 멕시코까지 찾아가서 구제할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동양인 이민 금지법을 실시 중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미주 이민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미주의 한인들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2004년 한 해에 이산문학상, 황순원 문학상에 이어서 검은 꽃으로 동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문학에도 그랜드 슬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를 아끼는 독자들에게 작품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한껏 선사했습니다. 검은 꽃은 낯선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역사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발버둥치다 사라진 이들을 작가가 찾아 나서며 시작된 작품입니다. 그는 그들의 좌절된 꿈을 따라 멕시코와 과테말라까지 먼 길로 답사하며 아예 거기에 눌러앉아 끈질긴 글쓰기에 돌입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뒤져서 압축해낸 장면들과 에피소드는 소설 몇 권 분량이 될 만큼 진국입니다. 그들을 철저하고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낯선 일포드 선실과 장렬하는 밀림 속으로 독자들을 내려놓습니다. 1905년 4월 4일 남녀노소 1033명은 기대와 흥분 속에 멕시코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성원들은 몰락한 양반, 전직 군인, 농민, 불황자, 파괴 신부, 박수무당, 내시, 도둑놈, 고아, 만삭의 여자 등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40여일간을 망망대해 좁은 선실에서 함께 먹고 자고 부딪히며 호된 멀미도 함께 치르고 굿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합니다. 출산의 고통소리도 함께 나누면서 다 함께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일어난 죽음의 비극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은 개화의 물결을 타 방년 16살 어여쁜 양반의 딸인 꽃다운 연수는
움직일 때마다 자신에게 와서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연수는 자신이 육체라는 작은 감옥에 갇힌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신분을 뛰어넘어 고아 소년인 이정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내린 후 기차와 배 그리고 차를 번갈아 갈아타는 지루하고도 먼 여정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멕시코 남단 유타칸 반도 메리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기다리던 농장주들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건장한 순으로 뽑아간 후 20여 개의 농장에 분산 수용시켰습니다. 밧줄 재료로 사용되는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자르고 묶어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그들은 피투성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에네켄은 억센잎이 용의 혀를 닮아 용설란이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잎 가장자리를 따라 무수한 가시가 돋쳐있는 선인장 종류입니다. 그들이 사람 키 높이의 에네켄과 종일 땀과 눈물로 씨름을 하고 나면 그들은 일당으로 나무 패를 받았습니다. 시내보다 훨씬 더 비싼 농장 내 매점에서 그것과 하루 식량으로 바꾸고 나면 부스러기에 희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강산이라 부르며 평생 지평선이라고는 본 적이 없던 사람들. 그런 그들은 강산도 물도 없는 지평선만 바라보며 폭염 속에서 갖은 수모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간신히 힘을 합쳐 파업과 봉기를 시도해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죽음과 복수뿐입니다. 이정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힘있던 통역관의 아내가 된 연수는 고리대금업과 매춘업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남기고 죽습니다. 끝끝내 제어하지 못하는 이정과 연수. 와중에도 골방에서 글만 읽는 양반, 또한 동족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채우는 통역관, 사형 집행관이라 불리던 잔인한 동족 감독, 종교 갈등으로 죽임을 당하는 무당, 동포를 배반하는 군인들. 이들 모두 4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조국으로 귀향하려던 꿈은 한일 합방으로 수포가 되고 맙니다. 유랑민이 된 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일부는 멕시코 내정과 과테말라 혁명에 돈을 약속받고 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국적이 되려고 해도 나라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신대한이라는 나라를 밀림 속에 세우려고 하지만 정부군은 그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멕시코 이민은 다행히 단 1회로 끝났고 2021년 꼭 116년이 흘렀습니다. 마치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과테말라 혁명군이 우리가 나라를 세울 부지와 자금 지원을 약속한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얼굴은 자마이카 흑인 같고 갈라진 손바닥은 나무 토막에 톱질을 한 것 같던 그들은 훗날 에네켄이 변한 애니깽이라는 국적 불명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순환에도 항복할 수 없던 그들의 꿈은 폐기되지 않아서 지금은 하원 의원을 포함한 수만 명이 넘는 후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상들의 꿈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역사 위에 그들을 더욱 탄탄히 올려놓은 작가 김영하. 그들의 고통과 한의 스케일을 웅장하고도 서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연구하며 사람이 만든 공동체 안에서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밀림 속에서 국적 없이 사라진 이들을 추적하면서 세상에는 없는 검은 꽃과 소통해봅니다.